요즘에 온라인 쇼핑몰, 저도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데, 야, 제가 경기가 불경기가 되면서, 그럼 승부수를 어디에 걸까 고민하다가 온라인 장터에 걸었어요. 온라인 장터라는 장점이 뭐냐면 일단 월세가 없어요. 아까 월세가 지금 오프라인만 해도 지금 1,000만 원씩 하잖아요. 온라인은 월세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수수료인데, 이 수수료가 쿠팡이 올리더라도 10%,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렴한 거예요. 거기서 대박만 나면 나도 떼돈을 벌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온라인 사업에 이제 목숨을 걸었는데 잘 되진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이제. 그리고 최근에 제 근처 기업 하나가 이제 UMF나 이런 데 돈이 물리다 보니까 정산 주기가 늦어요. 저도 쿠팡을 했다가 정산 주기가 늦는 바람에 네이버에 집중하고 있는 이 늦는데 그게 원래 제 돈이야. 제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제가 받아야 되는 돈인데 형 회사가 지금 이쪽 관련이 네, 이제 형이 생각하는 이 사태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견해가 있으신지. 경제 채널은 아니, 아까 얘기한 대로 월세를 내진 않지만 월세를 실은 내는 거잖아요. 수수료라는 아, 그죠. 이름으로. 수수료라는 똑같아요. 이름으로 아까 그 내죠. 수수료 매장이랑 똑같습니다. 우리 아까 쿠팡이 이제 10%라고 했는데 실은 10%는 아니고 아마 조금 더 낮을 상품마다 거예요. 달라요. 다른데 커피 같은 거는 아마 8.몇 프로, 6.몇 프로 18,800. 그럴 수도 있는데 로켓 배송 같은 건 없고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네이버 스토어 하면 4에서 7% 되나요? 제가 3, 4? 네이버 스토어 하면 그렇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오픈마켓은 조금 더 높죠. 예를 들어 보통 G마켓이나 신세계나 종합쇼 포함해서 오픈마켓 종합쇼 13에서 17% 정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아까 많이 월세가 16%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비슷하게 세팅되는 거예요. 많이 받네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게 굉장히 싸게 파는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좀 차이가 있다고 하면 건물주는 16 낸다 하더라도 저한테 뭐라고는 안 해요. 월세만 잘 내면. 근데 여기는 뭘 지원해 주는 건 없죠. 건물주가 갑자기 뭐 앞에 도로를 깔아주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온라인 쇼핑몰들은 자기네들이 요만큼을 받기 때문에 또 쿠폰을 이제 모아주죠. 판매가 잘 되는 거에 대해서. 판매 촉진 활동을 하네요. 마케팅 하죠. 활동을.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촉 활동이 자 나는 6% 할인 쿠폰을 붙여줬어. 뭐 그리고 카드사랑 제외해서 3% 붙였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풀을 붙였으니까 실제로 수수료는 4%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디 사이트 그렇게 되죠. 가면 구매할 이렇게 할인해가지고 찍찍찍 금액 나오더라고요. 이사 남겨가지고 G마켓 예를 들어 G마켓 어디 있는지 알아요? 미국 본사요? 응, 역삼에 있잖아요. 역삼에 있나요? 예. 신세계? 역삼하고 선릉역 사이에 있죠. 굉장히 임차료를 많이 내는 곳에 있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이제 몇 분 아는데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네. 훌륭하신 분들은 급여가 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유지 관리해주고 게다가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개발자들 인력도 굉장히 많아요. 개발자 특히 많죠. 예. 쿠팡 같은 경우는 개발자 인력도 굉장히 많고 예. 그 개발 소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돈을 투입하고 그래서 실제로 사덴트 가지고는 유지가 힘들어요. 그렇네요. 힘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나만 그러면 괜찮은데 죄송해요 마이크에 괜찮습니다. 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필번가도 있고요. 쿠팡도 있고요. 네이버도 네이버. 있고 쓱도 있고 막 이렇게 서로 경쟁하잖아요. 그래서 규모의 경쟁을 이루기 위해서 G마켓에서 샀어. 사종가 얼마에 주고 샀어. 예, 샀어요. 이베이도 사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되냐 이거예요. 지금 되고 있냐. 결국 계속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적자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이 아닌 오프라인 매장은 장점이 있어요. 오프라인 장점이 있다고요? 오프라인 장점 있죠. 오프라인 장점 뭐냐? 좀 반대로 보는데. 제가 이제 저도 미팅할 때 늘 여기 이제 신사동에 우리 신사동이잖아요. 여기 세로수길이라고 하잖아요. 커피숍이 많아요. 몇 개 있어요? 세보지는 않았지만 2, 30개 있어요. 이 라인에는 한 6개 정도 있으려나? 이 라인 저쪽 그렇죠. 건너편까지. 많죠. G마켓은 판매자가 몇 명 있을까요? 판매자요? 몇만 명 되는 몇만 명 되겠죠. G마켓 직원분들도 몰라요. 상품이 몇 개가 판매되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매일매일 바뀌니까 오픈마켓은 그렇죠. 누구나 등록할 수 있잖아요. 예. 10개 정도 있다고 해요. 추정으로. 나의 경쟁자가 13억 개예요. 나의 경쟁자는 신사동 가로수길에 세로수길이죠. 세로수길에 6명이에요. 왜 오프라인이 강점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치죠. 쿠팡만큼 많은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쿠팡은 수년간 몇 조를 쏟아 부으면서 그걸 유지를 했잖아요. 그만한 플랫폼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중간에 다 물러선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무신사나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그들도 상장이 실패해요. 그렇죠. 미래가 없다고.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수수료 베이스로 사업을 하다 보면 수수료보다 더 많은 비용들이 발생하고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남을 없애야 되는데 남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할인 쿠폰들을 붙여가지고 나는 싸요를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나냐 이거예요. 계속 적자를 하고 적자를 내면서도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데도
매년 1억 1천억씩 적자를 내면서도 내가 이 시장을 먹으면 그 다음 내가 최종 승리자가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계속 운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매년 적자여도 새로운 투자 유치를 하면서 기업들이 점점 적자 규모를 키워가며 사실 쿠팡도 그랬잖아요. 마켓컬리도 그랬던 것 같고, 뭐 티몬이나 웨이메프도 선례들이 있으니까 자기네도 역시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사태를 보니까 1등만 살아남고 지금 나머지는 지금 죽는 형국인가. 저는 이건 진짜 오롯이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인데 자기 개성을 얼마나 커피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개성을 얼마나 살렸는가. 아, 플랫폼도 개성이 있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렸을 때 옥션이 8년, 7년 나왔잖아요. 그쵸. 지금은 없지만 옥션은 처음에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중고 장터의 느낌이었어요. 맞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팔고 올리고 판매자가 올리고 중간에 옥션이 돈을 갖고 있다가 이제 구매자가 오케이 하면 돈을 쏴주는 네. 에스크로 개념이었죠. 그런 개념으로 해서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잘 판매됐지만 그 개성은 지금은 없는 거죠. 이베이 네. 그냥 판매자가 됐어요. MF 팀원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한참 데이트하던 나이였을 거예요. 그때 비디오, 커피숍, 뭐 이런데 음식점, 이런데 할인 쿠폰 받으려고 거기서 싸게 팔았죠. 네.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11번가랑 팀원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오픈 마켓 된 거죠. 네. 끊임없이 규모를 키우려고 자기 색깔을 버리고 규모를 키우려고 하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머릿속에 예스 입사가 책을 사러 갈 땐 예스 네. 입사를 가잖아요. 그럼 네이버에 사면 안 돼요? 사도 되죠. 근데 왜 예스 입사를 갈까? 우리 머릿속에 예스24가 예스 책을 입사가 썼던 머릿속에 경험이 있어요. 있어요. 물론 도서점까지의 이슈도 있지만 차별화가 없으니까 예스 입사가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교보문고하고 영풍문고 같은 거랑 똑같죠. 자기 색깔을 유지를 하면서 그 분야에서 독보적 1위가 됐으면 좋았는데 내가 오픈마켓에서 1등을 하겠다. 종합쇼핑몰에서 1등을 하겠다. 제가 모 회사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옳지 않은데 예를 들어 모 회사가 되게 잘 나가지도 않았어. 원래는 백화점 계열사였어요. 네. 그래서 백화점 상품을 온라인에서 팔 수 있다는 자기만의 장점이 있었어. 네. 물론 근데 회사는 운영하다 보면 우리 고객들의 생각과 달리 리더들은 야 매출을 올해 또 늘려야 돼. 그럼 뭘 해야 돼? 야 딴 것도 팔아봐. 야 온라인 쇼핑몰이 이거 팔지 말라는 법이 어딨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누가 나왔어요? 발렌시아? 아니요. 그 발리. 반란 명품 거기도 이제 적자가 가시화되고 품만 사는데요. 루이비통 팔다가 기저귀 파는 거야. 카테고리 하나 늘려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이도저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기업이 저도 해봤지만 처음에 사업 계획서는 명확한 나의 개성을 드러내고 해요. 이걸. 근데 사업에 어떤 막다른 길이 딱 생기잖아요. 더 이상 매출 못 올리겠다. 그러면 이제 귀가 얇아지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남들과 비슷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형은 이제 그 개성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사이트가 이제 사라진다. 아니 이번 것만. 예를 들어 지마켓이나 11번가가 가져가야 될 포지션이 완전히 다르겠지만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너무 큰 데와 비교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실은 모든 온라인 쇼핑몰들은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결국 가격 전쟁이에요. 가격 전쟁을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제 다른 사이트로 보고플레이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옛날 알아요. 한참 라이브 쇼핑 네이버도 라이브하고 네, 다 네. 라이브 유행하던 시절에 아직도 있나요? 네, 지금 회생 확정 받아가지고, 네. 이제 회생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100만원짜리 상품을 하긴 싸게 팔았어요. 싸게 팔았어요, 가전제품을. 정말로. 네. 그때 사셨던 분들이 이익 봤어요. 네, 맞아요. 네, 노트북을 막 40만원을 70만원, 80만원짜리 노트북을 40만원 팔았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났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속으시면 안 되는 게, 그게 마치 원가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원가 높아요. 원가 높은데 높은데 그냥 네. 모객을 고객 하기 위해서. 유치를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100만 명을 모으면 이게 100억짜리 쇼핑몰이다 라고 주장하듯이 100만 주장을 명이 하는데. 모이면 회원수에 따라서 투자받고 네네. 한참 아웃하면 뭐라고 네. 하죠? 엑시트라고 하죠? 그게 유행하던 시절이에요. 이걸 만들고 어떤 놈이 됐든 이 플랫폼 사가고 나는 엑시트 할 거야 아니면 나 경영자로 앉혀주면 땡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투자를 계속 받죠. 투자를 받은 돈을 어떻게? 고객에게 혜택으로 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망했죠. 판매, 그 모든 책임은 판매자한테 전가됐어요. 이번 티몬이나 위메프 사태처럼. 많이 망했어요. 많이 망했죠. 맞아요. 저도 옆에서 망했어요. 많이 보는데 이번 근데 티몬 위메프는 보고 사건과 좀 다르게 좀 파장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보고보다 훨씬 크니까.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걸려있는 회사들이 좀 많다. 보고는 일반 소비자는 피해를 덜 받았어요. 판매자들만 좀 때문에 손해를 봤죠. 판매자들만 손해를 많이 봤는데 이번 건은 이제 판매자 그다음에 상품권 규모를 막판에 더 키워가지고 미지급 정상한테 컸기 때문에 그거는 보고플레이도 좀 동일했어요. 왜냐면 그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 네. 일종의 앞에 돈 받아가지고
뒤에다 뒤에다 거거든요. 메꾸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한 사이클이 멈춰지면 그때는 망가지는데 그거를 이제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폰지 사기라고 합니다. 맞아요. 폰지 사기예요. 그 명확하게 폰지 사기예요. 머지 포인트 사건도 비슷하고. 그쵸. 예전에 머지 포인트 사건도 비슷하고. 다 걸려 있어요. 보고 머지 이번에 위메프 다 아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참 저도 들으면서 힘들어요. 일부 재무를 판단하거나 대표님들은 지금 뭐 나오지만 이미 알고 있었을 거고요. 이미 이제 7월 초에 네이버 지식인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돈을 못 받고 있다, 판매자들이. 대금 정산이 안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어요. 7월 초부터 알고 있었고, 저희 거래처에도 어떤지 저도 확인도 했었고, 근데 그런 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저는 이제 같이 일하는 그 쿠팡의 직원으로 있는 분한테 물어보면 자기도 망할 때, 영업 적자가 날 때 위태위태하다고 막 하루 종일 막 뉴스에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 국전적 지위를 누리고 있잖아요. 형이 말했듯이 습관을 바꿀 수 없다. 한번 이렇게 적응된 습관을 바꿀 수 없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쿠팡에서 물건을 예전에 검색했을 때 상대방이 네이버라고 하면 네이버 최저가와 쿠팡을 비교하면 옛날에는 네이버가 더 쌀 때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 쿠팡이 더 싸요. 근데 그래서 쿠팡에서 물건을 계속 구매하다 이제 검색을 해보면 또 쿠팡은 요즘 신기하게 처음 검색한 거와 두 번째 검색한 게 가격이 틀리죠. 가격이 달라. 네, 여러분, 이게 쿠팡뿐만 아니라 근데 아니 온라인형은 이제 아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왜? 최저가 경쟁 아니었어? 라는 생각이 들고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예를 들어 대표님이 백화점을 갔어요. 나이키 매장을 갔어. 그러다 다시 나왔죠. 좀 생각해볼래? 다시 들어갔어. 살 거야, 안 사요? 살 확률이 얼마나 높아졌을까요? 확실히 높아졌기 때문에 돈을 더 받는 겁니다. 높아요? 비행기표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표나 호텔도 뭐 여러분들 뭐 익스피디어나 뭐 트립닷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좀 이따 다시 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필요한 거 개발자 연봉이 높은 거예요. 개발자들이 뭐 그냥 단순히 로켓 배송 배송 잘하게 하는 것만 개발자가 아니에요. 황당하네요. 황당한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그런 이유가 근데 있구나.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운동화 사러 갔다가 생각하고 다시 들어갔을 때는 거의 확률 다시 높다. 다시 살 확률이 높으니까 더 비싸. 그런 것도 있고 매장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왔을 때 여기에 만족할 수 있게끔 그냥 맛좋은 커피를 내놓고 설거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려겠죠. 다시 그쵸. 오지 않겠죠. 그거를 해주는 게 우선 기본이라고 봐요. 내가 우리 집 원두가 진짜 끝내주는데 왜 안 와?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집 커피숍은 화장실은 더럽진 않은지 그거부터 봐야 된다고. 그거를 보면 기본으로 먹고는 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업적 기회가 올지 보고 연구하고 기회가 왔을 때 쟁취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본인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대표님이 안 보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의 고견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거는 아니니까 뭐 오늘은 산수 얘기만 한 거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을 했는데 오늘 형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커피는 맛있게 드셨어요? 다음에 또 물어볼 일이 있으면 종종 초대해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